네, 안녕하세요. JP쌤입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제가 이제 수학 영상을 올리니까 주로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뭐, 특별히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효과가 물론 좋지 않은 과목도 있었지만,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연대, 공대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까지 했고 지금은 수학 강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연대 공대라고 하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공부를 아주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좀 요령 있게 잘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좀 요령 있게 했다. 남들보다 적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는 아니었지만 저는 뭐 저의 이제 공부량에서는 최선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이제 수학 강사를 제가 한 7년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수학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학을 해도 성적이 안 늘어요.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한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수업을 잘 듣자. 혼자 공부는 좀 덜 하더라도 수업 듣는 시간만큼은 누구한테도 집중력이 지지 않도록 하자.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럼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수업을 잘 듣는데 이제 필요한 건 뭐 필기를 열심히 한다, 뭐 예습을 한다, 복습을 한다, 뭐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들한테는 더더욱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필기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 들을 때요. 뭐 요약 정리 이제 그런 거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혼자 할 때 하는 거고, 수업을 들을 때는 필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필기를 하려면 고개를 이제 숙이고 책이나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졸리더라고요. 졸려서 자꾸 졸게 돼요. 그래서 필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졸 바에는 필기를 하지 말자. 뭐 필기를 열심히 하더라도 안 졸린 사람들은 굉장히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집중력이 좋고,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안 돼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빳빳이 핀 다음에 선생님을 계속 쳐다봤죠. 뭐 1시간 수업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계속. 그럼 두 번째로는 제가 멀티가 안 돼요.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말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설명을 할 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쭉쭉쭉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필기를 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놓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모든 내용을 다 듣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걸 다 듣자.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데 제가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필기를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걸 듣자. 선생님의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런 의미로다가 저는 필기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은 정리는 이제 참고서나 이런 걸 개념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정리가 이미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의 말씀을 굳이 막 받아 적지 않더라도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 있으니까 굳이 뭐 내가 또 정리를 하나 이런 생각에 필기를 안 한 것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특히 수학을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듣고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다고 칩시다. 수업 이제 퍼펙트라고 100점 퍼펙트하게 수업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장난 같은데 수업만 듣고 문제를 풀어요. 당연히 어렵죠. 수업을 듣는다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업을 듣고 바로 문제로 풀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념서, 교과서 이런 걸 보고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정리를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갔다면 혼자서 개념 정리를 할 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떠오릅니다. 이제 그런 걸 떠올리면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서를 3회 독을 했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잘 풀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수학에서는 크게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념과 연습이에요. 개념에서 내가 알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연습까지 맞춰져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건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 내용을 떠올리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에서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완성된 개념을 바탕으로 연습을 하면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회독 3회독 역시 이제 의미가 있죠. 1회독, 2회독, 3회독.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도 읽으면 좋지만 이제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1회독은 그냥 무작정 읽는 거예요. 무작정이란 말은 이해가 되든 말든 이해되든 말든 뭐 암기가 되든 말든 그냥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 읽듯이 한 번 읽어서 이해되면 굉장히 이제 지능이 뛰어난 학생인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읽어요. 목표는 뭐냐면 뭐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배운 내용, 오늘 공부한 내용에 뭐가 있는지 일단 아는 거.
그게 1회독의 목표예요. 2회독은 그 무엇이 뭔가 좀 알아가면서 읽는 게 2회독의 목표입니다. 여기서도 뭐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이해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암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안 했으니까요. 3회독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이제 세 번째쯤 읽을 때 되면은 암기를 해야 될 것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 대충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거는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구나. 대충 분리가 돼요. 외워야 되는 거는 외우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연습 문제를. 그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오답 노트 중요하죠. 수학에서도 특히 이제 오답 노트 중요한데 오답 노트를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 때 그 틀린 문제를 어떻게 푸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만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틀려요. 오답 노트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틀린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계산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를 잘못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잘 못 외운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개념이 여기에 쓰이는지 몰라서 그거를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유는 엄청나게 많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틀린 문제를 딱 봤으면 내가 이렇게 풀어서 틀렸구나. 그게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내가 풀이한 과정을 보면.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면 저는 정말 헛공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답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틀렸나.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수준까지는 성적이 잘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를 보면서 그 부분만 이제 4회독, 5회독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내가 틀린 부분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혹은 암기가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수학 공부 어려워요. 수학 공부가 잘 안 돼요. 수학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개념서 있니? 물어봅니다. 개념서 한번 가져와 보라고. 개념서를 가지고 온 걸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개념서가 아주 깨끗해요. 제가 물어보죠. 개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제 선생님의 수업만 듣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운동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수업만 듣고 바로
수업만 듣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는 기본 자세를 모르고 바로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 자세를 모르고 그냥 바로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치는 거죠. 사람들이랑 스포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자세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뭔가 폼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이제 한계가 있죠. 왜냐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 자세라는 게 기본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기를 계속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렇게 스포츠를 해나가면 그 한계를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본 개념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면 한계가 있어요. 성적은 오르지만 어느 이상 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한 7, 80점 정도에서 멈출 거예요. 정말 많이 풀으면은 뭐 80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잖아요. 그죠?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0문제를 풀어서 10개를 맞췄다고 칩시다. 근데 그 틀린 문제 30개를 그냥 이 30문제는 각각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시 100문제 풀면 또 70점 맞아요. 얼마나 슬퍼요. 실력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70점 정도의 실력이면 정말 실력이 정말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거든요. 80점, 90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개념의 이해를 잘 안 하고 문제만 풀다 보니까 계속 반복만 하는 거죠. 100문제, 1000문제 풀어도 계속 한 7, 80점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냐 라고 하면 사실 이걸로 부족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건 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다 알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걸 다 아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 한 70% 정도 알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70% 정도를 알면 그냥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역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다시 더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역경이 어떤 거가 있냐면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역경에 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한 70% 정도 알면 문제에 적용하는 데는 큰 어떤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경 어떤 거가 있냐면 글로 쓰는 거, 말로 하는 거. 그냥 머리로 안다고 생각한다고 글로 써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정도 알아야 글로 써지고 100%의 수렴하도록 알아야 말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 쓰는 게 90%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는 버벅여도 글로 쓸 때는 버벅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잘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 공부법 설명하면서도 몇 번 버벅였지만 완벽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버벅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버벅임 없이 이제 유창하게 설명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말로 하는 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말로 해줘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글로 쓰는 건 혼자서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논수령이나 서술형으로다가 답안을 써보는 그런 공부법도 저는 굉장히 이제 추천할 만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리 논술은 이거잖아요. 글로 쓰는 거. 수능은 한 70% 알면은 문제는 풀려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글로 쓰는 걸 봐서 이 친구가,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리 논술을 가르칠 때는 쓰는 연습도 물론 시켜주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을 더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주로 합니다. 이 공부법이 잘 통하지 않았던 과목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를 꼽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잘 못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문법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공부법이 문법에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막 문법 몇 가지를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 대답을 하니까 너는 뭐 문법 같은 거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데 성적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셨지만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어휘였어요. 어휘. 저는 이런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휘, 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지겹고 따분하고 하기 싫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 한 5시간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후딱 하겠는데 단어 외우려고만 하면 한 2, 30분 지나고 나면 진짜 외우기 싫어가지고 사지가 막 비틀비틀 하고 사지가 막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잘 안 외워가지고 어휘력이 딸려서 영어 성적이 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단어장을 봤어요. 강성태님이 이제 쓰신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원으로 공부하는 그 단어장이 있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작에 이렇게 단어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때도 영어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원으로 단어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강성태님이 막 오회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10회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약간 추리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단어의 그 어원 조합만 보고 뜻을 추리하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책을 한 10년만 빨리 내주셨으면 또 제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